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번진다. 대저택의 식탁 위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다. 은수저가 그릇에 닿을 때마다 공기가 울린다. 그 소리 하나로도 이 집의 위계가 느껴졌다. 박정임. 이 집의 주인.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한복 차림. 신문을 펼친 손끝이 정제되어 있다. 그녀의 세계는 질서로 유지된다. 침묵은 무기고 단어는 명령이다. 맞은편에 앉은 윤지연. 세련된 셔츠, 단정한 헤어라인. 그러나 시선은 조심스럽고 손끝은 불안하다.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이자 아직 낯선 존재였다. 아침의 고요 속 작은 말 한마디가 떨어진다. 어머님, 이번 리모델링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공기는 단단히 긴장했다. 신문 너머로 정임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온다. 그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그 없음이 가장 무서웠다. 과하지 않아. 필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 짧은 대사, 완벽히 계산된 어조. 그 한 줄로 모든 대화는 닫혔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얇은 유리 같았다. 빛은 반사되지만 충격엔 쉽게 깨진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커피 향이 강하다며 정임이 말했다. 커피 향이 너무 세네. 그 한마디에 지연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말 한 줄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다. 정임은 다시 신문을 펼친다. 이 집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 신문을 내리며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전, 정임의 방. 창문을 열자 햇살이 서류 위로 내려앉는다. 서랍을 여는 손끝이 정교하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온다. 젊은 남편, 어린 아들 동호, 그리고 자신. 사진 뒷면에는 그녀의 글씨로 적혀 있다. 재산은 피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은 오래된 약속이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엔 돈이 자리를 잡았다. 정임에게 가정은 관계가 아니라 구조였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배신해도 재산은 남아. 오후. 지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켠다.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흐른다. 예금, 주식, 부동산, 신탁, 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화면에 폴더 이름이 새겨진다. 유원장 초안. 지연은 폴더를 복사한다. 새 파일명 계획서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결국 이 집은 어머님의 왕국이네요. 왕국은 무너져야 하죠. 커서가 깜박인다.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조명이 은은하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정임, 지연, 그리고 아들 동호. 세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멈춘다. 정임이 말했다. 반찬이 짜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입맛이 변하신 것 같아요. 병원 한 번.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손맛이 문제야. 공기 중에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말은 짧았지만 감정은 길었다. 동호가 나직이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정임이 웃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연도 웃었다. 그렇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표정이 말씀하시네요.
젓가락이 쾅 하고 내려앉았다. 식탁 위의 반찬 접시가 살짝 흔들렸다. 그날 이후 저녁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다. 말이 칼이 되고 눈빛이 총이 되었다. 밤. 지연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의 장미가 바람에 흔들린다. 달빛 아래 꽃잎이 부서진다.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진다. 사람은 자기 성 안에서 늙어요. 전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정임은 친구들과 식사 중이었다. 며느리가 서울 여자라며?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라.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래도 결국 집 지키는 건 며느리지. 정임은 차를 마시며 웃었다. 우리 집은 내가 지켜. 아무리 영악해도 피는 못 이겨.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냉기가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 숫자들이 춤을 춘다. 그녀의 손끝이 빨라진다. 엑셀 시트가 가득 차고 셀마다 주석이 달린다. 이 계좌, 이동 필요. 명예 이관 후 정리. 비상금 2억 추적 중. 지 계좌 어머님 개인 명예.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마지막 셀의 문장을 입력했다. 복수는 계산에서 시작된다. 저장. 화면이 어둠 속에서 꺼졌다. 며칠 뒤, 정임의 방. 서랍을 여는 손끝이 멈춘다. 한 권의 서류가 사라졌다.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쉰다. 이 집엔 칼과 꽃이 있지.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누가 칼을 들었는지 보자. 그날 밤, 지연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다. 영훈 씨, 그때 말한 신탁 방안 써먹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회사로 묶으면 숨통이 트여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합법적이긴 하지만 위험해. 위험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빼앗는 사람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구조조정이에요. 그 시각 정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엔 사진 한 장. 남편,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자신. 사진 위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결국 남는 건 재산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님, 기자들이 문 앞에 있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이지? 비서의 말이 짧았다. 비자금 계좌 보도됐습니다. 정임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다. 차가운 커피가 바닥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번졌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함성이 터지고 플래시가 번쩍인다. 박 회장 부인님, 비자금 사실입니까? 내부 고발자는 누구입니까? 정임은 담담히 대답했다. 내부 고발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거짓이라면 죄죠.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정임의 손끝이 떨렸지만 입술은 단단했다. 그 위 2층 발코니에서 누군가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시작됐네요, 어머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다. 그날 저녁 뉴스의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역 명문가 박정임 씨, 비자금 의혹. 지연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이제
조금은 공평해졌네요. 밤의 저택. 현관 밖은 카메라, 안은 침묵. 플래시가 멎으면 소문이 남는다. 소문은 재산보다 빠르고 증거보다 길다. 정임은 서재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열쇠가 2번 돌아간다. 금고 문은 이미 가벼웠다. 사라진 서류, 사라진 도장, 사라진 사인. 그녀는 의자에 앉는다. 등받이가 차갑다. 백색 조명이 서류의 모서리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 핸드폰을 들었다. 짧은 명령. 보안팀. 지난달 출입 기록 전부. 금고 앞 CCTV, 내부자 동선, 도우미들의 은행 거래. 오늘 안에. 끊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한편, 지연의 방. 노트북의 빛이 얼굴에 얹힌다. 탭이 4개. 엑셀, 메일, 메신저, 메모. 모든 탭이 하나의 목적을 향한다. 받은 편지함에 답장이 온다. 변호사, 이영훈. 짧은 문장. 신탁안 법리 검토 완료. 가능. 단, 설득은 당신의 목.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설득은 말로 하지 않는다. 팩트, 타이밍,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침묵. 설득은 사실상 압박이고, 압박은 사실상 설계다. 키보드를 멈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빛이 차갑다. 복수는 감정으로 시작해 구조로 끝난다. 다음 날 오전. 가사도우미가 불려왔다. 거실 중앙, 탁자 하나. 정임은 말한다. 내가 했다지. 도우미는 떤다. 손끝이 구겨진 앞치마를 붙든다. 전 시키는 대로만 돈이 필요했어. 정임의 목소리는 낮다. 이 집엔 칼과 꽃이 있다. 넌 어느 쪽을 들었니? 도우미의 눈물이 떨어진다. 칼 들라고 했어요. 전 그냥. 정임은 의자를 밀었다. 스크래치가 바닥을 긁는다. 오늘부로 그만두어라. 그리고 조용히 있어라. 도우미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문이 닫히면서 집이 더 조용해졌다. 조용할수록 전쟁은 가까웠다. 점심 무렵. 사무실. 아들 동호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온다. 눈 밑이 파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약하지 않았다. 엄마, 회사 유동성 한계예요. 미수금 회수 지연, 금리 인상, 협력사 단가 상승. 이번 분기 버티려면 자산 일부 유동화가 필요합니다. 정임은 그를 본다. 아들이었다가 대표였다가 다시 아들이었다가 얼굴에 2개의 그림자가 번갈아 앉는다. 안 된다. 단호. 2 글자가 계획표 위에 칼집을 냈다. 전 대표예요. 책임은 제가 져요. 내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이 가문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문틈에 스며든다. 가문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사람과 일터가 밥을 줍니다. 정임의 눈빛이 번뜩인다. 짧은 침묵이 서늘하게 길어진다. 내가 이 집에 온 게 사랑만이었겠니? 지연은 미소를 그냥 올린다. 계산은 살아남는 법이에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재산은 피보다 오래 남는다. 탁. 정임의 손끝에서 펜이 떨어진다. 쨍. 바닥에 부딪힌 금소금이 실내를 찢는다. 동호가 둘 사이를 본다. 입술이 말라붙는다.
그만해요. 우린 지금 같은 배에 타 있잖아요. 같은 배. 누군가는 노를 젓고 누군가는 물을 젓는다. 둘 다 팔이 아프다. 오후. 컨설팅 룸. PR 컨설턴트가 프레젠테이션을 넘긴다. 국면 전환, 사회공헌 프레임. 재단 설립, 장학사업, 복지 프로그램. 메시지 키워드 겸허, 성찰, 환원. 정임은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종이는 매끈했다. 그녀의 심장은 거칠었다. 좋아요. 재단은 내 이름이 아니라 미소재단으로. 장학금, 건강검진, 지역복지. 전부 당겨서 진행하세요. 컨설턴트가 고개를 끄덕인다. 기자회견도 준비하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기자회견은 내가 직접 쓴다. 같은 시각. 카페 한쪽 테이블. 지연과 변호사 이영훈. 잔에 남은 커피 자국이 원을 그린다. 설득은 제 방식으로 하죠. 당신 방식은 정면 승부야. 정면으로 밀어붙여야 뒤가 열린다. 이영훈이 고개를 갸웃한다. 뒤. 지연은 창밖을 본다. 비자금의 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 잠시 멈춤. 그녀가 낮게 중얼거린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저녁. 재단 설립 발표, 기자회견장. 현수막 미소재단 설립 및 회사 안정화 신탁안 발표. 카메라가 높이를 맞춘다. 마이크가 반짝인다. 정임이 단상에 선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든다. 위기는 제5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단 설립과 회사 안정화 신탁을 함께 발표합니다. 기자가 손을 든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정임은 웃는다. 그 웃음은 계산이었고 이번엔 선택이었다.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게 해준 목소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입니다. 순간 정적. 이내의 박수. 카메라 플래시가 물결처럼 터진다. 무대 뒤 커튼 틈. 지연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눈가가 아주 조금 흔들린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일순 스쳤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존경은 감정이고 지금은 전술이다. 밤. 커튼 뒤 백스테이지. 정임이 물을 마신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지연이 다가와 잔을 받는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거냐? 아니요. 제가 원한 건 엄마에게 못한 말을 당신에게 하는 것. 정임의 눈이 흔들린다. 뭐라고? 고맙습니다. 아니, 그보다 미안합니다. 두 단어 사이의 간극. 그 간극에 수십 년이 들어 있었다. 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하다. 말은 짧았다. 말이 짧을수록 삶은 길어진다. 그러나 그날 밤, 정임의 서재에서 램프가 다시 켜졌다. 전화기 불빛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자료 다시 보내. 예전 것까지 다. 수학이 넘어 망설임. 그걸 공개하면 위험합니다. 이미 칼은 뽑았어. 끝까지 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본다. 달빛이 담장을 긁고 지나간다. 그녀의 눈에 전쟁이 다시 점화된다. 다음 날. 보안팀 리포트. 출입 기록, 사복 차림의 회계사 1명. 이름 장태준.
명칭 외부 컨설턴트. 특이사항 금고 앞 8분 43초. 정임의 손이 멈춘다. 문서 모서리가 손가락을 잘랐다. 피가 스민다. 그녀는 아프다는 표정 대신 웃음을 올린다. 그래, 너였구나. 핸드폰. 새 명령. 장태준의 출입 기록 전부. 그리고 며느리 쪽 계좌랑 교차 대조해. 말끝이 날카롭다. 칼은 뽑혔고 칼집은 버려졌다. 카페. 비가 시작됐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선들. 지연과 변호사 다시 마주 앉았다. 정임이 먼저 움직였어. 벌써 알았겠죠. 지연의 손등에 힘줄이 선다. 그 사람 장태준이에요. 예전에 우리 회사 세무 담당. 내 엄마를 해고 서류로 몰아낸 사람. 이영훈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내부 자료 손대는 것도 가능했겠군. 가능했고 실제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지연은 컵을 밀어낸다. 어머님도 나도 그 사람에게 노란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와 허무가 동시에 흘렀다. 분노는 칼이 되고 허무는 칼집이 된다. 칼이 들어갈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임의 응접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사이엔 서류 봉투 하나. 고요가 뜨겁다. 정임이 봉투를 밀었다. 이게 내가 찾던 진실. 지연은 봉투를 연다. 오래된 계약서, 수표 사본, 녹취록. 줄마다, 이름마다, 날짜마다 거짓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정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장태준이 내 어머니의 해고 서류를 위조했어. 나는 그 사실을 1년 뒤에야 알았지. 그때는 이미 내 어머니가 세상에 없었어. 지연의 눈이 흔들린다. 숨이 어긋났다. 몸 전체가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왜 지금이야? 정임이 한마디를 더 얹는다. 복수하려면 칼을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야 해. 지연은 서류를 닫는다. 고개를 든다. 눈빛은 무너졌고 동시에 서 있었다. 알아요. 이젠 제대로 칠게요. 주차장. 세미나가 끝난 밤. 형광등 불빛이 빗물에 떨린다. 지연이 걸어간다. 그의 뒷모습을 향해. 오랜만이에요, 장 과장님. 그가 돌아본다. 얼굴이 굳는다. 과거가 현재의 목을 쥘다. 지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켠다. 퇴직서 위조, 계약서 사본, 비자금 딜레버리지. 다 갖고 있어요. 그가 코웃음 친다. 협박이냐? 지연은 고개를 젓는다. 정의구현이에요. 그의 어깨가 내려앉는다. 사람은 강자가 아니라 들켜버린 약자일 때 비로소 조용해진다. 조건은? 없어요. 당신의 끝. 그게 전부. 그녀는 돌아선다. 그는 서 있다. 비는 더 세게 내렸다. 무릉덩이에 그의 얼굴이 흔들린다. 흔들릴수록 실체는 선명해졌다. 며칠 뒤 정임의 응접실. 지연이 USB 하나를 내민다. 이 안에 모든 증거. 장태준이 세탁한 자금 흐름. 경찰의 제보 끝났어요. 정임은 USB를 쳐다본다. 작고 차갑다. 그 속에 더 크고 뜨거운 것들이 담겨 있다. 넌 왜 나에게 넘겼니? 지연은 잠시 멈춘다.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임의 입꼬리가 아주 느리게 올라간다.
미워하면서도 지켜주는구나. 그게 가족인가 보네. 두 여자의 호흡이 처음으로 같은 박자를 맞춘다. 같은 박자에서 같은 적을 바라본다. TV 뉴스. 긴급 자막. 회계사 장태준, 횡령배임 혐의 구속. 거실의 공기가 바뀐다. 정임은 화면을 보며 긴 숨을 내쉰다. 지연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힌다. 이제 진짜 공평해졌네요. 그러나 진짜는 늘 뒤에 온다. 뉴스가 끝나고 메일이 온다. 발신 장 TJ. 제목 진짜 비자금 계좌. 첨부 정임 비자금 진짜본. 지연의 손이 굳는다. 클릭. 문서가 열린다.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수취인 메모 날짜. 그 중 한 줄. 윤정희 위로금. 윤정희. 그녀의 엄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다. 밤. 정임의 방. 문이 열리고 지연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온다. 이거 뭐예요? 정임은 잠시 침묵한다. 긴 침묵 뒤 낮은 목소리. 그건 오래전에 내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계좌야. 지연의 숨이 걸린다. 무슨 뜻이에요?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서. 그래서 묻어뒀어. 정임은 화면을 바라본다. 이름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이제 내가 써. 그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윤정희 장학금으로. 지연의 눈가가 젖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님. 정임은 한 문장을 더 얹는다. 넌 내버리고 내 구원이다. 그 말은 칼집이었다. 칼을 거두게 하는 유일한 말. 며칠 뒤. 재단 강당. 윤정희 장학금 첫 수여식. 환한 조명, 긴장한 얼굴들. 지연이 단상에 선다. 마이크가 아주 조금 흔들린다. 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습관이 아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다시 따뜻해진다. 박수가 터진다. 카메라가 고개를 든다. 뒤편 객석. 정임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눈가에 오래된 눈물이 번진다. 밤비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한 방울, 두 방울. 집은 살아 있었고 그 안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정임은 거울 앞에 섰다. 한복깃을 가다듬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미세한 떨림이 오늘 하루를 결정한다.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 발소리 하나가 길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꺼진 채 생각만 켜져 있었다. 눈빛이 불었다 꺼졌다. 복수의 불씨가 이제는 자신을 태울 차례였다. 오늘 이사회 가시죠. 지연이 먼저 말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인다. 가자. 오늘은 내가 진다. 그 말의 진짜 뜻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짐짓지는 척하며 이기는 법. 어느 날 배웠고 오랫동안 써먹었고 이제 다시 꺼냈을 마지막 카드. 회사 대강당. 비상이사회. 직원들의 속삭임이 긴 복도처럼 이어진다. 정면 스크린에 숫자가 뜬다. 매출, 손익, 재고, 현금 흐름. 차갑고 정확하다. 사람의 숨이 붙어 있는 숫자들. 동호가 단상에 선다. 목을 한 번 가다듬는다. 품질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지만 오래 걸려 나왔다.
그는 두 번째 문장을 꺼냈다. 단가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회의장 뒤편 몇 명이 서로를 본다. 단가가 곧 생존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은 생존보다 신뢰가 먼저였다. 질문이 날아온다. 하청은요? 납기는요? 현금 흐름은요? 동호는 고개를 들었다. 짧게 버티는 대신 오래 가겠습니다. 짧게 버티는 건 손끝의 힘이었고, 오래 가는 건 심장의 힘이었다. 정임은 객석 뒤에서 그를 보고 있었다. 아들이었다. 그러나 아들 이전에 한 사람의 대표였다.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인정했다.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든다. 재단 설립과 신탁, 이미지 세탁 아닙니까? 공기가 서늘해진다. 그때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미지를 세탁할 생각이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우리는 잘못했고 돌아봅니다. 돌아본 손으로 다시 만듭니다. 정적. 그리고 짧은 박수.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못 믿었다. 믿음은 늘 서서히 자란다. 회의가 끝났을 때 문 뒤 복도는 한층 더 조용해졌다. 조용할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님, 오늘 좋았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아들이 좋았다. 둘은 동시에 웃는다. 짧고 낯설고 어색한 웃음.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웃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낯선 번호. 받자마자 목소리가 쏟아진다. 경찰입니다. 회계사 장태준 추가 진술 나왔습니다. 가문 내부에 공모자는 없었습니다. 외부에 임명 제보자가 총괄했습니다. 정임과 지연이 서로를 본다. 익명 제보자. 둘 다 같을 거라 짐작했던 이름. 그러나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제보자 코드명 T. 경찰이 덧붙인다. 내부자 계정, 외부 장치 로그인. IP가 흘러간 곳 기자 1명. 그리고 모 재단 이사. 전화를 끊는 순간 정임의 눈에 어떤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다. 재단 이사 몇 달 전 식탁에 서서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라 하던 목소리. 친구. 오래된 친구. 사람은 가까운 데서 배신한다. 정임이 낮게 중얼거린다. 지연이 덧붙인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구원하죠. 저녁, 저택의 식탁. 숟가락 소리가 제일 먼저 앉는다. 오늘의 국은 조금 싱겁다. 정임이 맛을 본다. 환자식이네. 지연이 미소를 얻는다. 환자는 아니지만 약은 꼭. 정임의 입꼬리가 오른다. 너 요즘 말이 많아졌다. 그때 초인종. 문 앞엔 교회 권사들이 서 있다. 끓인 국, 김치, 작은 손편지. 장학금 고맙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집이 조금 따뜻해진다. 문이 닫히고 둘은 잠시 서로를 본다. 사람들은 먼저 안아주네. 정임의 눈이 젖는다. 돈보다 먼저.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체면보다 존중이 오래 갑니다. 밤, 서재. 비가 그쳤다. 유리창에 남은 자국들이 슬픈 별자리 같다. 정임은 오래된 카세트를 켠다. 남편의 목소리가 서랍에서 꺼내진다. 우리가 오만했지. 돈이 우릴 지켜줄 줄 알았어. 미안하다고
잘하자고 그때 놓치면 못해. 그녀는 눈을 감는다. 그때 놓쳤던 말이 지금이라도 입술에 걸린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온다. 둘은 같은 소리를 듣는다. 같은 가사를 다른 후회로 듣는다. 정임이 먼저 말한다. 지연아. 지연은 조용히 선다. 네. 미안하다. 늦었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말 꼭 필요했어요. 말이 칼을 집으로 돌려놓는다. 칼집은 사람의 가슴 속에만 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 신문이 쌓여 있다. 코멘트 요청이 빼곡하다. 어떤 제목은 자극적이고 어떤 문장은 성실했다. 지연은 기자 한 명을 만난다. 그 기자, 익명 제보를 받았던 사람. 커피잔의 테두리에 립이 번진다. 티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지연이 먼저 묻는다. 기자는 웃지 않는다. 알고 싶지 않은 기자가 있을까요? 지연은 짧게 대답한다. 아실 거예요. 곧. 자리를 뜨기 전 명함을 두고 간다. 명함 뒤편 손글씨 한 줄. 정의는 사건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을 엽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지연은 생각한다. 사람을 여는 일. 오랫동안 피했던 일. 그날 밤, 보안팀 리포트가 또 도착한다. 재단 이사, 익숙한 이름. 정임의 친구. 그녀의 계좌엔 작은 흔적들이 이어져 있었다. 작지만 끊기지 않는 흔적. 소문은 금방 꺼지지만 습관은 길게 남는다. 정임은 전화를 건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친구는 웃는다. 무슨 얘기를? 정임은 목을 고른다. 인연과 거래. 정적. 그녀는 결국 제일 오래된 습관을 끊었다. 전화를 끊고 연락처를 지웠다. 오래된 번호가 사라지는데 2초가 걸렸다. 그 2초가 20년 같았다. 공장 라인. 기계 소리가 숨처럼 오르내린다. 동호가 안전모를 쓴다. 직원들과 눈을 맞춘다. 오늘 분량 0. 짧은 목표. 가장 어려운 목표. 그는 손으로 라인을 천천히 짚는다. 주름진 손들이 따라온다. 그 손들을 보며 생각한다. 가문을 지키는 건 성도, 차도, 계좌도 아니었다. 이 손이 만드는 신뢰.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 지났다. 누구도 먼저 떠나지 않는다. 먼저 떠나는 습관을 버리는데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오늘은 모두가 조금 더 남았다. 도시의 불빛이 켜질 때 가장 어두운 건 집안의 구석이다. 거실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한 프레임에 들어온다. 국이 끓고 수저가 놓인다. 정임이 먼저 말한다. 싱겁네. 지연이 있는다. 환자식. 동호가 웃는다. 환자는 아니지만 약은 꼭. 세 사람의 웃음이 동시에 터진다. 웃음이 집을 데워준다. 한때 전쟁터였던 식탁이 이제는 작은 부엌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부엌. 그러나 전쟁은 마지막 포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메일 하나. 발신자 없는 경로. 제목 Mother. 첨부 음성 파일. 지연이 재생 버튼을 누른다. 여성의 목소리. 떨림. 분노. 체념.
난 그 집에서 나왔어. 서류, 내가 쓴 거 아니야. 서명도 아니야. 누군가 내 이름을 대신. 지연의 손이 굳는다. 정임이 다가와 이어폰을 나눠 낀다. 둘이 같은 소리를 듣는다. 서류 위조.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낯설게 아프다. 그래도 용서할 거야. 나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해서. 언젠가 잘하자. 그때 놓치면 못해. 정임이 눈을 감는다. 남편의 카세트에서 나오던 문장. 같은 문장. 다른 사람의 목소리. 지연이 속삭인다. 엄마. 정임이 조용히 말한다. 이제 끝내자. 칼은 우리가 내려놓자. 다음 날, 윤정이의 묘. 바람이 잔디를 쓸고 간다. 꽃을 내려놓는 손이 두 개. 지연의 손, 정임의 손. 손등의 나이가 다르다. 지문은 다르지만 떨림은 닮아 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연다. 엄마, 우리 잘 살게요. 정임이 이어 말한다. 윤정희 씨,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남은 시간 빚을 갚겠습니다.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진다. 사라진 자리에 가벼움이 남는다. 무게는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있었다는 걸 안다. 회사 대강당, 직원 총회, 동호가 단상에 선다. 뒤쪽 객석에 지연과 정임이 나란히 앉아 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겠습니다. 박수. 두 번의 파도. 세 번째 파도는 조금 길다. 길수록 오래 남는다. 정임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야 어른이 되는구나. 밤의 응접실. 차 한 잔이 식어간다. 정임이 봉투를 꺼낸다. 유 원장, 수정했어. 지연이 놀란다. 어머님? 이 집은 내 이름과 내 이름으로 같이 남긴다. 왜요? 집은 성이 아니라 나눔의 지붕이니까. 지연은 말이 없다. 눈가가 젖는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땐 사람을 보면 된다. 정원의 바둑판. 담요를 덮고 돌을 잡는다. 정임은 흰 돌. 지연은 검은 돌. 난 마지막까지 이기려 둘 거야. 전 살리려 둘게요. 돌이 놓인다. 딱. 밤 공기가 울린다. 살리려는 수와 이기려는 수가 한 자리에 맞물린다. 정임이 웃는다. 봐라. 결국 서로 살리는 수로 끝나는 거야. 라디오에서 합창이 흘러나온다. 라라라. 가사를 몰라도 음은 따라간다. 사람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면서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 새벽 4시. 집 안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그때야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사람의 심장 소리다. 정임은 서재 불을 켰다. 서랍맨 아래 오래된 봉투 하나. 끈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1999.U. 머리글자 하나가 칼날처럼 지나간다. 봉투 안엔 3가지가 있었다. 사진 한 장, 수표 사본, 그리고 편지. 사진 공장 구내식당, 젊은 윤정이가 아이를 안고 웃는다. 수표 발행인 박정임, 수취인 윤정이. 메모란 위로금. 편지 흔들린 필체. 사모님, 울어도 되냐고 물었던 날.
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선 우는 사람부터 밀려났으니까요. 사모님은 참아라고 하셨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다 보니 저는 사라졌습니다. 종이를 접던 정임의 손이 멈춘다. 그날 복도가 길었다. 울음을 삼키는 여자의 등이 길었다. 그 등 뒤에 선 자신이 짧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님? 지연이었다. 둘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 편지가 중간을 지킨다. 말이 먼저 가지 못할 때 종이가 대신 간다. 그날이 있었어요. 정임이 먼저 말을 연다. 공장 구조조정. 명단에 내 어머니 이름이 있었지. 나는 그 명단을 그대로 통과시켰어. 지연이 숨을 들이마신다. 그럼 위로금 계좌는 미안해서 사과는 못했어. 내 체면이 내 입을 막았지. 정임은 웃는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우상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근데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뜨거워졌다. 눈물 직전의 목소리. 정임은 고개를 든다. 미안하다라는 한마디가 그땐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거든. 근데 알겠다. 그때 무너졌어야 했다는 걸. 침묵이 내려앉는다. 침묵은 죄가 아니라 고백의 예비 동작이었다. 오전 10시 재단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온다. 짙은 코트, 눌러쓴 모자. 고개를 들자 시간이 드러난다. 윤정희 언니. 지연에게는 이모.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았지. 미안하다. 이모의 목소리엔 낡은 종소리가 섞여 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모, 엄마가 정말 서명 안 했던 거죠. 이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복사본 녹취록, 오래된 메모. 장태준의 이름이 여러 번 밑줄 그어져 있다. 그 사람, 내 엄마의 서명을 베꼈었어. 주문 만들고 보상금이라며 말 꺼내고 내 엄마의 입을 막으려 했지. 이모는 눈을 감는다. 우린 가난해서 법을 몰랐어. 가난이란 게 모르는 걸 자꾸 만들어. 지연은 손을 꼭 쥔다. 손등에 핏줄이 올라온다. 분노가 도로를 막을 때 사랑은 갓길을 찾아간다. 오늘 지연은 갓길을 택한다. 이모, 이건 끝내야 해요. 엄마를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 장태준의 변호사가 몰아떠든다. 피의자는 공모를 부인하고 문이 열리고 정임과 지연이 들어선다. 동석 허가를 받은 날이었다. 장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한때 회사 복도를 활보하던 눈빛. 지금은 빛 없는 유리 같았다. 정임이 먼저 물었다. 왜? 한 글자. 그 한 글자에 수십 년치 거래와 서류와 모욕이 실렸다. 장태준은 웃었다. 피식, 입꼬리가 비뚤어졌다. 왜냐니? 여긴 원래 그런 곳이니까. 사모님은 몰랐나? 지연의 눈이 좁아진다. 그 원래를 사람이라고 부르진 마요. 그는 어깨를 으쓱한다. 사람. 누가 사람인지는 돈이 정하죠. 정임의 손등이 하얗게 질린다. 그래서 서류를 위조했나. 그 종이 한 장이 그분 인생을 바꿨지. 그는 혀를 찬다. 종이의 힘을 이제 와서 탓해. 사모님이 그걸 몰랐을까? 방 안의 온도가 몇 도 내려간다. 지연이 앞으로 한 걸음.
당신 엄마 해고만이 아니었죠. 회사 비자금도 당신이 설계했고, 재단 이사와 기자에게 제보 흘려서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는 지연을 올려다본다. 의심은 원래 그 집에 살고 있었어. 난 불만 붙였을 뿐. 정임이 숨을 길게 내쉰다. 내가 붙인 불, 우리가 꺼낸다. 그녀가 천천히 USB를 꺼낸다. 경찰 쪽으로 밀어놓는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더 있어. 당신 이름으로, 당신 여자 이름으로. 끝까지 가자.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그림자가 스친다. 두려움은 늘 자신보다 큰 것을 만났을 때 나온다. 오늘 그는 늦게 만났다. 저녁 비상이사회 2차. 의제는 단 하나. 익명 제보자 T에 관한 윤리위원회 구성. 회의실 문이 닫히고 블라인드가 내려간다.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 장문의 사과와 변명 대신 한 줄의 문을 연다. 재단 이사 A 내 친구였지요. 오늘부로 해촉 요청을 냈습니다. 웅성임. 사람들이 서로를 본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이런 결정에는 박수가 아깝다. 침묵이 더 어울린다. 지연이 이어받는다. 그리고 제보를 받았던 기자 B. 저와 오늘 합의했습니다. 사실 확인 없는 게시물은 모두 내리고 정정보도. 대신 회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바꾸고 있는지. 한 임원이 묻는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화면을 켠다. 품질 데이터, 납기 데이터, 협력사 결제 데이터. 숫자들이 회의실을 메운다. 보여주면 달라집니다. 숨기면 썩습니다. 정임이 마지막 문장을 얹는다. 오늘 우리는 지는 법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다. 이사회장의 처음으로 머리 숙임이 놓인다. 그게 오늘의 안건이자 결론이었다. 밤, 저택의 복도. 카메라가 멈추고 기자들이 떠난 뒤 남는 건 먼지와 발자국. 사람이 지나간 자리엔 늘 둘 중 하나가 남는다. 흔적 혹은 후회. 정임은 응접실에서 오래된 액자를 꺼낸다. 유리 너머의 문장. 재산은 피보다 오래 남는다. 그녀는 조용히 액자를 열어 문구를 뒤집는다. 뒷면에 연필로 새 문장을 쓴다. 사람은 사랑으로 늙고 용서로 산다. 액자를 다시 걸자 벽이 조금 따뜻해진다. 벽이 변했다는 건 집이 변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교회 마당. 윤정이의 묘 앞. 어제보다 햇살이 조금 더 길다. 지연이 꽃을 놓고 말없이 서 있다. 정임이 뒤에서 목소리를 정리한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문 앞엔 동네 교회 권사님들이 윤정이 씨. 내가 선 줄 알았던 자리에서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때 손 내밀지 못했고 그 뒤로 더 멀어졌습니다. 늦었지만 빚을 갚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서 있던 체면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꽃잎이 흔들린다. 지연은 묘석을 쓰다듬는다. 엄마, 우린 여기 있어요. 같이 있어요. 사람은 가치라는 단어를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 손바닥이 시리다. 오늘의 그 시림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오후 재단 강의실. 셈이나 돈보다 오래 남는 것 체면 아닌 존중. 칠판에 커다란 글자, 지연의 글씨. 강의 후 질문이 쏟아진다. 왜 그럼에도 용서하나요? 지연이 잠시 웃는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배신한 사람을 덮는 게 정의입니까? 덮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법이 다룹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뒤쪽 문이 살짝 열리고 정임이 조용히 들어와 앉는다. 지연과 눈이 마주친다. 둘은 짧게 웃는다. 오래 참았던 웃음 아니, 오래 준비했던 웃음. 해질 무렵, 회사, 옥상. 동호가 도시를 내려다본다. 주머니 속엔 구겨진 종이. 사직서. 그는 한 번 더 접는다. 서랍이 아닌 포켓에. 문이 열리고 정임과 지연이 올라온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나란히 서 있었다. 내려놓으려 했어. 동호가 말한다. 근데 아직은 내가 줄 게 있더라. 그는 웃는다. 처음으로 대표 같더라. 정임은 아들을 본다. 이제 알아. 가문은 성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덜 무섭고, 같이 있으면 덜 잔인해져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본다. 저 멀리 비가 거친 자리, 구름이 찢어지고 가는 빛이 떨어진다. 빛은 늘 조용히 온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는다. 정임이 봉투를 꺼낸다. 유 원장, 또 수정했다. 지연이 놀라 웃는다. 또요. 집은 내 이름과 내 이름으로 같이 남기는 걸로 했지. 그리고 한 줄 더. 장학금은 아이들이 먼저 웃는데 쓴다. 지연이 고개를 떨군다.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미소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 정임이 차를 따른다. 향이 묵직하다. 그녀가 먼저 젓가락을 든다. 싱겁네. 지연이 잊는다. 환자식이죠. 둘이 동시에 웃는다. 환자 아니지만 약은 꼭. 웃음이 집안에 퍼진다. 웃음은 벽지를 바꾸지 않지만 집의 공기를 바꾼다. 자정 무렵. 정원의 바둑판. 흰 돌과 검은 돌이 서로 살리는 모양으로 멈춰 있다. 정임이 마지막으로 한 수를 내려놓는다. 딱. 밤 공기가 가볍게 흔들린다. 봐라. 그녀가 속삭인다. 결국 서로 살리는 수로 끝나는 거다. 라디오에서 합창이 흐른다. 라라라. 가사를 몰라도 따라 부르는 노래. 사람은 그런 노래로 서로를 엮는다. 새벽.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새로운 빛이 유리창을 스친다. 한때 전쟁터였던 집이 이제는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정임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차 한 잔, 그리고 얇은 노트 한 권. 표지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미안했을 때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긴다. 울지 말라고 했던 날. 울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다. 그 문장 위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진다. 그때 문소리.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레 들어온다. 아직 못 주무셨어요? 정임은 웃는다. 잠이 멀었나 봐. 생각이 오래 남아서. 그녀는 노트를 건넨다. 이거 좀 봐라. 내가 미안했던 일들 적은 거야. 지연이 한 장을 펼친다.
1999년 윤정희 씨. 울지 말라고 했던 그날. 울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다. 지연의 시야가 흐려진다. 그럼 왜 지금껏?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무너졌어야 했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사과는 단어가 아니라 온도였다. 그 온도가 방 안을 채웠다. 복도 끝. 동호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 신제품 테스트 보고서. 그는 문득 멈춰섰다. 두 분 화해하신 거예요. 정임이 조용히 웃는다. 글쎄, 화해라기보단 이해랄까. 지연이 잊는다. 이제 서로의 상처가 왜 생겼는진 알겠어요. 동호가 고개를 숙인다. 전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그늘, 아내의 그림자. 둘 다 벗어나고 싶어요. 정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감싼다.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가문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지연이 덧붙인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내 빛으로 살아요. 동호는 짧게 웃는다. 그럼 둘 다 보고 있을 거죠. 정임과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언제나. 며칠 후. 공장 안. 새 라인이 돌아간다. 소음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의 얼굴에 땀이 빛난다. 동호는 단상에 선다. 우린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봅니다. 박수가 터진다. 공장 천장에 부딪혀 퍼진다. 그 박수 소리 속에 정임은 먼 발치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주방엔 된장국 냄새가 퍼진다. 지연이 간을 본다. 조금 싱겁네요. 정임이 젓가락으로 맛을 본다. 그래, 환자식이네. 둘 다 웃는다. 국과 반찬을 들고 서 있다. 사모님, 장학금 이야기 들었어요. 고마워서 왔어요. 정임은 손사래를 친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지연이 뒤에서 미소 짓는다. 어머니 동네가 이렇게 답하네요. 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오래된 눈물이 번진다. 밤. 거실 조명이 따뜻하다. 정임은 오래된 카세트를 켠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보, 우리가 오만했지. 돈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 언젠가 미안하다고 잘하자고. 그때 놓치면 못해. 정임은 눈을 감는다. 눈물이 떨어진다. 그 순간 지연이 계단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온다. 지금 하세요, 어머니. 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지연아, 미안하다. 늦었어. 정말 미안하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 꼭 듣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다. 그 눈물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화해했다. 다음 날 맑은 하늘. 정임과 지연이 윤정이의 묘 앞에 섰다. 정임이 꽃을 내려놓는다. 윤정이 씨, 내가 나빴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빚을 갚겠습니다. 지연이 잊는다. 엄마, 우리 잘 살게요.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따뜻해질게요. 바람이 불고
꽃이 피 하늘로 흩날린다. 회사 대강당.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무대 위 동호가 선다. 우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박수. 뒤쪽에서 정임과 지연이 서로를 본다. 서로의 눈빛에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정임은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평화가 돌아왔구나. 저녁 식탁.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싱겁네요. 환자식이에요. 환자 아니지만 약은 꼭. 셋 다 웃는다. 그 웃음이 집을 덮었다. 그 집엔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달빛 아래 바둑판. 흰 돌과 검은 돌이 맞닿은 자리. 난 끝까지 이기려 둘 거야. 전 살리려 둘게요. 봐라. 결국 서로 살리는 수로 끝나는 거야. 라디오에서 노래가 흐른다. 라라라 같이 부르면 봄이 온다. 세 사람은 천천히 웃으며 같이 따라 부른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번졌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진다. 그 집의 불빛이 작아지고 달빛이 커진다. 액자 속 문구 하나. 사람은 사랑으로 늙고 용서로 산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정임이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괜찮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면. 정원의 장미가 피어난다. 비로소 봄이다.